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7월 초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급력이 큰 그런 금융상품들의 선물 만기가 종료가 되게 됐고, 오늘 7월 5주차 지금은 또 나머지 금융상품들의 선물 만기일이 어제로 이제 종료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면서 선물 가격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또는 격한 조정을 나타내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일단락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7월 FOMC 미 연준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또는 그대로 유지를 할지에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진행을 했죠. 그 얘기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7월에 이제 선물 만기가 종료된 금융상품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주차에 주목해야 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경제 현상 중에 첫 번째가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여전히 자산 매입 축소와 금리 인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고, 금리 인상은 지금 시점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여전히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향후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경제 진척도를 다시 평가할 것이며, 테이퍼링 시기는 들어오는 데이터, 향후에 발생되는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도 여전히 202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경기부양,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 이전과 같은 규모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요 외국의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페드가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 뭔 소리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여기다 적어놓고 이를 보도한 외국인 기자는 이와 같이 향후에 데이터, 들어오는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따라서 우리의 목표치까지 달성이 된다면 그때는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테이퍼링의 시그널,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기업에서 CEO가 참석하는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CEO가 여기에 이제 경영 방침 같은 거, 본인의 의사결정 사항을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바가 틀려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이라는 것을 각 이 회의에 참석했던 장들의 확인 후 이 서명을 받지를 않게 되면 각기 자기에 있는 조직으로 가갖고, 야, CEO가 저렇게 말했다던데,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 게 맞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주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듣고도 각기 실행하는 바가 달라지게 돼요. 이런 현상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그 뉴스 내용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저 테이퍼링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를 원하는 자본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언론 조직은 제목이 이상한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의 법칙상 이것은 기자가 몰라서 이와 같이 기사 제목을 왜곡한 것이 아닌 뭔가 좀 뒤에 꿍꿍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확인한 바는 미 연준 의장은 202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똑같은 말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미국 경제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경제지표로 확인될 때까지, 특히 고용지표로 확인이 될 때까지 현재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미국 행정부도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 이전에 진행했던 규모 정도로 규모를 줄이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 지금은 물가가 빠르게 증가하니,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니, 버블이 만들어지니, 이곳의 우려로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의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 아닌
지금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경제 후유증이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작용보다 더 큰 경제 충격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말 하나가 안 바꾸고 똑같이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 심지어는 언론 보도까지 각기 다른 저와 같은 제목을 바꿔서 보도되는 희귀한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지를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예요.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면 통화 유통 속도가 이와 같이 가속 현상을 만들게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하락하는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고 정상 가동이 되지 않게 되면서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이와 같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2020년 3분기서부터 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 즉 미국이라는 경제 바스켓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임계 수준까지 유동성이 차올라야지 되고, 여기까지 차오르기 전까지는 통화의 유통 속도가 침체돼요. 여기까지 차오르게 되면 침체 속도가 종결되게 되고, 여기서 경제가 선순환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즉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로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때까지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말과 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세로 전환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직은 침체 현상이 종결됐을 뿐, 여기서 부채에 대한 우려, 유동성에 의한 버블에 의한 우려, 물가의 빠른 증가의 우려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 규모를 급격히 줄인다거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다시 더 가속될 것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고, 검정 선은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율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 공급 규모가 증가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기간에는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실업률이 일정한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이 하향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실업률이 치솟게 되게 되면 미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을 늘림으로써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2020년 1월과 2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3.5% 수준을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나타나게 됐죠. 2020년 4월에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춰섰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14.8%, 현재 2021년 6월에 5.9%까지 매우 단기간에 급격히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가 되기는 됐지만,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6월에 5.4%까지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보다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앞서서 살펴봤듯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아직 가속되지 않았다는 것과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게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즉 달리 표현하면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왜 202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경기 부양 정책 일정 기존에 진행하던 규모로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받고 여러 경제 지표를 분석하게 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파월 의장의 의사결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기존과 같은 규모로 진행되어야 되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 2021년 3월에 2.4%를 기록했는데 6월에 5.4%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하겠다면 물가가 계속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방관을 하는가?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 연준 파월 의장 무책임하다. 그렇게 또 주장한 사람이 있죠. 미 연준은 우리가 지금 공개 방송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경제 지표를 개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 분석, 또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검증을 하면서 매우 시스템적으로 국가 통화 정책을 경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물가가 이와 같이 치솟게 되는 현상을 방관하지 않고 있는 중이며, 나름의 적절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물가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통화정책을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미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게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렇지만 언제 인플레이션율이 연말쯤 가갖고 낮아질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안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나중에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기회가 되게 되면 별도의 과정에서 분석한 내용의 일부분을 이와 관련돼서 공유를 할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개방송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물가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그렇지만 경기부양정책은 지속하면서도 물가의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발언 속에서 나온 거고, 미 연준도 그와 같은 방식을 익숙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정확히 언제쯤 물가가 고점대가 낮아지게 된다 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발언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기회가 되게 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5주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각 개별 금융상품 중 금은 7월 28일날 선물 만기가 다가오게 됐고, 팔라듐도 선물 만기가 어저께 종료가 되게 됐죠. 목재는 아마 7월 10 며칠 정도 여기에 이제 선물 만기가 종료가 되게 됐죠. 그간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 4월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품들 말고 일부 상품들은 4월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밑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바로 파급력이 큰 목재 선물의 다른 상품들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왔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목재 선물은 이미 7월 초에 선물 만기가 끝나는데 어저께 7월 28일 날 물론 양봉으로 종료가 되게 됐지만 밑꼬리가 달리면서 장중 조종세를 나타나게 됐고, 금은 당연히 어저께 이제 선물 만기였으니 얘도 장중에 밑꼬리를 만들면서 조종이 나타나게 됐고, 팔라듐도 당연히 어저께가 선물 만기였고 선물 매도 포지션이 그동안의 주요 금융상품 속에서 잡혀져 왔기 때문에 장중에 선물 가격을 좀 끌어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되죠. 얘네 두 개는 어저께 이제 선물 만기,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제 종료되니까 밑으로 하방으로 더 장중에 끌고 갔다가 걔가 종료되게 되니 장 마감에는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이해가 되는데, 목재 선물은 왜 진작에 이 선물 만기가 끝나는데 왜 이 장중에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까? 특정 금융상품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 금융상품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얘만 A라는 상품만 끌고 내려가게 되면 제대로 원하는 것만큼 끌고 내려가지를 못하죠. 얘를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연동된 다른 금융상품들도 같이 밑으로 같은 기간에 끌고 내려가야지 얘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확고히 목표된 금액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특정 기간의 금융상품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물 만기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가별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뭐 기술주 하이테크 기업이 많은 국가 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산업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이미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분석 내용 공유를 했고, 녹색 검색창에다 주상지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라는 이 카페에 연동이 되게 돼요. 물론 유튜브 채널 속에서도 2020년 3월 25일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같은 기간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왜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는지, 정말 연동되는지 그걸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금융상품별로도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 특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언론은 계속 강조를 하고 경제학들도 강조를 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방 베팅이 많아지게 되면 주식가격 상승, 위험자산이라는 말하는 원유가격 상승, 금가격 상승, 하방 베팅이 많아지게 되면 주식가격 하락, 금가격 하락, 원유가격 하락, 이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7월까지의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면서 선물 시장이 2021년 5월서부터 7월 현재까지 상승세가 제한되는 흐름이 진행됐지만 그것들이 청산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2020년 3월 초서부터
지속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듯이 여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게 2020년 3월 13일 인터뷰 영상 자료요. 근거 자료로 남겼죠. 계속해서 폭락하는 것이 아니다. 인버스 2배수 살 때가 아니다. 경제지표 인가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종료 이후에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하게 된다는 내용과 같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놀랍게 매우 단기간에 삶의 질을 매우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지만 2021년 5월 20일 공개방송에서는 비트코인 투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언론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가치가 0이 되거나 쓰잘데기가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금은 시계라도 만들어서 금시계라도 차는데 저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가치가 빵으로 가는 거다. 돈 많은 놈들이 갖고 가는 거에 개미들 끌어들여서 다들 그지 만들게 되게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폭락하고 상승세가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근거 자료를 5월 20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남기겠다고 발언을 하고 2020년 3월 13일과 같이 2021년 5월 20일 날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 중에 하방 변동성이 나오는 것뿐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상승 추세로 다시 회귀할 수뿐인 것 없다. 어떻게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다른 실체가 있는 금융상품들과 연동되는지까지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했죠. 여전히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를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저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그 시작서부터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운영 메커니즘에 연동되어져 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되고 있는 금융상품,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 비트코인은 하나의 연동성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일 뿐 그것을 갖다 가치가 없다, 뭐하다 논할 이유가 없죠.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얻고자 원한다면 그러한 상품도 실체가 없더라도 연동되고 있는 상품이 있고 또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 대상 범주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일본 가격 차트에 짝대기 몇 개를 긋고 매분, 매초, 매틱 사고 파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점을 화두로 드리면서 오늘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기 전까지의 가족과 보내셔야 되는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리지은 그대의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번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정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진행하는 300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